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더워요. 더워요, 진짜.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난 아직은 반팔 티를 못 입겠어요. 왜? 왜냐면 앞으로 길게 입어야 되는데 더워. 네, 마지막 봄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대진이 상당히 묘합니다. 2위, 3위가 붙고요. 네. 5위, 6위가 만납니다. 7위, 8위가 격돌하고 9위, 10위가 붙고 1위랑 12위가 이렇게 또 만나요. 연맹 이거 만든 저거 일정 짠 사람 나와 진짜.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짜?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될라니까 대진이 또 이렇게 됩니다. 또 안 풀리면 또 재미없는 대진 되는데 맞아요. 올 시즌 13라운드까지 평관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라운드도 재밌는 매치업이 질비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경기장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볼마찬 14라운드 프리뷰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0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광주전입니다. 위기의 두 팀입니다. 인천은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1무 2패. 지난 라운드 전북전에서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0대0 무승부라는 결과도 그렇지만 투 미들에서 일단 탈피를 했고 팬들이 원했던 3미들 체제로 변화를 줬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도 봤어요. 네. 문지환, 신진호, 이명주 라인이 가동이 됐는데 일단 점유와 수비 측면에서는 절반의 합격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다만 신진호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점은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주간 준비를 한 만큼 한층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는 안정감을 찾았는데 문제는 공격입니다. 이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3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상대 한 명이 퇴장당했던 포항전을 제외하고 5경기, 그러니까 그저 울산전까지 포함하면은 11대 11로 싸운 경기는 모두 무득점이에요. 천성은 부상 공백이 상당히 크고요. 투톱 체제였던 전북전에서는 김보섭, 에르난데스가 섰는데 역습 나쁘지 않았는데 확실히 전문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문전 앞에서 파괴력이 떨어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에르난데스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무엇보다 제르소가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제르소 3월 12일 제주전 이후로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광주는 흐름이 더 안 좋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6경기에서 얻은 승점이 단 2점. 순위도 어느새 9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경기력은 뭐 괜찮습니다. 광주 투의 빌드업 형태 여전하고요.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여전합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는 여전히 잘 가는데 문제는 마무리입니다. 해결이 안 되죠. 광주 6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당연히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때리다 지쳐서 상대에게 카운터를 맞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종효 감독이 그래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효 감독 일단 색깔을 바꾸기보다는 마무리 장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스쿼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대구전에서 토마스가 복귀전을 치르면서 이번 라운드 출전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으뜸 역시 정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효 감독이 요소 투입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는 점은 항상 좋지 않았던 후반 징크스를 끊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을 만합니다. 이종효 감독이 조성환 감독한테 무척 강했잖아요. 작년 FA컵 6대1 대승에 거둔 데 이어서 올 첫 맞대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이종효라는 이름이 무서울 법도 한데 인천은 홈 경기인 만큼 이 징크스를 끊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를 꼽자면 인천 에르난데스. 지금 공격진에서 풀어주고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는 게 에르난데스거든요. 홈에서 이 파란색으로 염색한 머리가 좀 빛나길 바랄 것 같고요. 네. 광주에서는 인천전에서 해트트릭을 했던 아산이 이때 정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광주 입장에서는 인천전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길 바랄 것 같습니다. 네, 파란 머리와 노란 안경에 맞대결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광주승 징크스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우선은 무승부 찍었는데요. 골이 나올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6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홈의 서울이냐 원정의 제주냐의 싸움. 서울은 4패 중에 단 1패만을 홈에서 당했고요. 제주는 7승 중 5승을 원정에서 따냈습니다. 제주의 평균 득점은 홈에서 1골, 원정에서 2골로 늘어나고 서울의 실점률은 원정에서 1.57에서 홈에서 1.0으로 줄어듭니다. 홈에서 더 안정적인 서울, 원정에서 더 파괴적인 제주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첫 경기에선 원정팀 서울이 팔로세비치의 극장골로 2대1 승리를 했습니다. 한데 지금 다른 점은 당시엔 제주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5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손FC에 5대0 대승하며 기세를 더 올렸고요. 서울은 선두 울산전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다운된 상태로 이날 경기를 맞이합니다. 제주가 한 경기에서 5골을 넣긴 했지만 최근의 상승세의 주요 요인은 수비입니다. 맞습니다. 네, 5경기에서 단 1실점, 빈틈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제주의 대척점에는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은 13라운드까지 팀 득점 1위를 달리는 막강 화력을 보유한 팀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 경기당 2골이 넘는 11골을 와. 넣었습니다. 다시 종합하자면 이번 대결은 홈에서 날카로운 창을 들고 찌를 준비를 하는 서울과 단단한 방패를 들고 원정길에 오르는 제주의 맞대결로 요약할 수 재밌네요. 있습니다. 딱 상반된 면모가 딱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제주는 서울 원정에서 3연승 중입니다. 오. 변수는 서울 안익수 감독의 퇴장으로 인한 결장입니다. 울산전에서 항의 사유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서 이날 벤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김진규 대행이 팀을 이끌 텐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한참 시끄러울 때 지난해 3월이었죠. 제주와 홈 경기 때도 김 대행이 안익수 감독 당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여서 팀을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그때가 제주전이었군요. 제주전이었습니다. 맞다. 네, 떠오릅니다. 그때 제루소가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터치라인에서 늘 경기에 집중하는 안익수 감독의 카리스마가 없는 상태에서 김진규 대행이 베테랑인 남길 감독과 어떤 수싸움을 펼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은 주중 경기를 치르다 이제 주말 경기로 넘어가는데요. 기성용, 나상호, 황의조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주일간의 휴식이 얼마나 이 선수들의 몸 상태에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월의 선수인 나상호는 특히 지금 종아리 쪽 문제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부상자가 없는 만큼 18명 엔트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는 구자철, 김주원이 돌아오면서 풀핏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조나탄 링은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5월 내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나상호와 서진수라겠습니다. 현역 국대인 나상호의 아성에 국대를 꿈꾸는 서진수가 도전을 합니다. 폼이 좋은 두 선수의 만남이네요. 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퐁당퐁당의 마법을 믿습니다. 전 제주승. 원정 제주는 과학이다. 네. 원정 남길 네. 픽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대전 월드컵에서 열리는 대전과 대구전입니다.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 포항이 2대3으로 패했죠. 쫓아가는 힘까지는 좋았지만 역시 수비가 발목을 잡았어요. 수비의 핵으로 평가받았던 조유민이 부진한 게 역시 큰데요. 이민성 감독은 직전 포항전 3백, 그보다 앞선 수협전에서는 4백을 활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조직력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큰 모습인데 대구전에서는 지난 포항전에서 타박으로 뛰지 못했던 김민덕까지 돌아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안톤, 조유민, 김민덕 3백 체제가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한 템포가 쉬었던 오재석도 이번 대구전에는 돌아올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전은 김인균 정도로 제외만 모두가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다시 좀 베스트 라인업, 좋았을 때 잘했던 멤버들이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이 최근 좀 체력적으로 약간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인데 강했던 홈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구는 지난 광주전에서 2대0 승리를 챙겼죠. 세징야, 에드가, 케이타, 홍정훈 차포 상마를 떼고도 얻은 승리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포항과 비기고 광주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수비가 눈에 띄게 안정감을 찾으면서 특유의 선수비, 후역수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 드디어 세징야가 복귀를 합니다. 이민석 감독 머리 아프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대구에서 세징야가 차지하는 뭐 중요성에 설명이 필요가 없죠. 올 시즌 대구 13경기에서 15골 넣었는데 세징야가 뛴 7경기에서 11골, 안 뛴 6경기에선 4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징야 가세로 대구식 역습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고요. 지난 광주전에서 바셀로스가 마침내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활약을 이어갈 수 있다면 대구가 원하는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고요. 이날 에드가드 복귀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대구는 거의 완전체로 대전 원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맞대결에서 대구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기록을 제가 봐보니까 대전은 연패가 없고 대구는 연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그 기로에 있는 경기가 되고요. 알려진 대로 대전 홈에서 극강이잖아요. 4승 1무 1패. 무패가 끊기기는 했지만 대전이 홈 경기를 위해 김민덕, 오재석 등을 무리시키지 않은 측면이 크거든요. 홈에서 지난 맞대결 서력을 노릴 것 같고요. 대구는 최근 흐름을 이어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상대 밀집 수비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세트피스나 차기적인 패스를 해줘야 하는 이진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진현을 키플레이어로 하고요. 대구에서는 뭐 세징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후 첫 경기고요. 또 어떤 활약을 보일지 혹시나 부상이 재발될지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징야의 움직임 여러모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연승과 연패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양팀 흐름까지 쫙 보면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무승부 찍었는데요. 대구의 최근 결과를 보니까 상대팀 화력에 따라 요동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협전과 포항전
과 비슷한 내용이 이날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1일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에 0대2로 패하면서 시즌 첫 3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2연승 뒤에 거둔 3연패로 타격이 조금 있습니다. 포항은 지난 대전전에서 3대2 극적인 승리로 3경기 무승을 끊어냈습니다. 연패 탈출을 노리는 강원과 연승에 도전하는 포항의 맞대결이고요. 지난 3월 첫 맞대결에선 이호재의 극적인 동점골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포항이 우위입니다. 6경기에서 4승 2무. 그러나 강원 원정에선 최근 강원이 1승 1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번 강원 홈 경기는 춘천에서 열리는데요. 네. 그런 만큼 홈 이점을 아마 기대할 텐데 아무래도 잔디 이슈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그대로 춘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날 경기 전까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잔디 상태 심각성이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시작되면 많은 팬들은 잔디 상태부터 아마 확인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선수들도 평소보다 잔디에 더 신경을 쓰는 잔디가 주요 변수가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강원은 이번 라운드를 앞두고 미들필더 겸 수비수인 케빈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복귀 계약 없는 장기 부상에 따른 결별인데요. 케빈은 주요 선수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팀을 떠났습니다. 케빈의 이른 계약 해지를 바라보는 축구계의 시각은 강원이 빠르게 외국인 선수를 그렇죠. 보강하려고 하는구나에 가깝습니다. 미드필더보다는 공격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격수 이정엽은 이제 복귀가 임박했는데 이르면 5월 말쯤에 돌아올 전망입니다. 그 말은 이날도 디노, 김대원, 양현준, 박상혁 저희가 프리뷰 때마다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들에게 무득점 탈출의 키를 맡겨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포항을 보면 김종우가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훈련에 복귀했는데 쉰 기간이 꽤 되기 때문에 이날 바로 선발로 돌아올지 아니면 교체를 통해서 감각을 높일지는 주중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수비수 박승욱, 하창래, 박찬용의 컨디션 상태도 지금 꾸준히 팔로우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들의 컨디션 역시도 지금 주목해야 되고요. 키플레이어는 무난한 선택하겠습니다. 양현준과 고영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1차 국내 훈련 지금 같이 훈련 중인데요. 이 두 선수가 주말에 대결을 펼칩니다. 막내급이지만 각 팀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그 어느 선수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강원 홈에선 포항을 말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강원이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6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저희 프리뷰가 나가기도 전에 벌써 볼만차는 울산 정배 찍을 거다. 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찍어주길 바라는 울산 팬이 아니라 수원 팬분들이 계실 텐데요. 과연 이 경기가 그렇게 뻔할 것 같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위와 12위의 싸움. 울산은 역대급 행보를 달리면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요. 수원은 역대급 부진에 빠지면서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13라운드 기준 양팀의 승점 차는 26점이고 득점 차는 15골입니다. 울산의 최근 흐름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습니다. 시즌 초 6연승을 하다가 대전전 패배로 살짝 끊겼는데 다시 5연승, 두 번째 6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울산의 놀라운 점은 이번에 기록을 찾아보다 발견했는데요. 득점 시간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15분씩 6등분을 나눴을 때 모두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경우 득점의 70% 이상이 후반에 쏠려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대팀 입장에선 전반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후반엔 더더욱 조심하자 이런 대처법이 나올 텐데 울산은 90분 내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울산은 최근 주민규와 루빅손 그리고 마틴아담과 바코 이렇게 파트너십을 꾸리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전에선 마틴아담과 바코가 먼저 나온 만큼 이번엔 주민규와 루빅손이 나설 차례이긴 한데 바코가 13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뽑히게 됐고 미친 폼을 지닌 만큼 쉽게 선발해서 빼기는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예상을 해봅니다. 수원은 날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진우 아코스티가 이번 경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난 강원전 병수볼이 첫 승을 거둔 강원전처럼
투톱 체제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안병준과 염기훈 투톱이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드러냈기 때문에 극강의 팀인 울산을 상대로 어떻게 활용할지 보고 싶고요. 김병수 감독과 홍명보 감독도 모처럼 재회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고려대 87학번, 김병수 감독이 같은 대학 8학번입니다. 선후배 사이고요. 최근 맞대결을 보면 울산이 3연승 중인데 수원은 홈에서 열린 울산과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의외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3경기에서 울산이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겁니다. 키플레이어는 수원 안병준, 강원전에서 이제 기다리던 첫 골을 터뜨렸고요. 울산전에 그 기세가 이어질지 보고 싶습니다. 울산에선 당분간 키플레이어도 바코가 정배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기록이 바코가 뭐 서울 킬러고 그리고 수원 팀 중에선 수원 FC 상대로 수협이한테는 진짜 강하죠. 잘 알죠? 네. 그 유독 강한데 수원 상대로는 7경기 정경기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빅버드에서 이 징크스를 깰지도 보고 싶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울산 승을 찍겠습니다. 네, 바코의 징크스가 걸리긴 하지만 설령 바코가 이날도 침묵하더라도 루빅손, 이청용, 엄원상, 주민규, 마틴아담 골을 넣을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저도 울산 생각하겠습니다. 네. 뭐 힘과 완성도에서 차이가 큽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원FC 경기입니다. 전북 조금씩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떠난 후에 1승 2무, 무엇보다 경기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빌드업 체계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번 라운드의 변수라고 한다면 역시 맹성웅의 부상입니다. 김도현 대행이 맹성웅을 왼쪽에 두고 인버티드 형태로 활용하면서 중앙 쪽에 숫자를 늘려주고 그러면서 백승호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두현볼의 포인트인데 맹성웅이 지난 인천전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허벅지 부상으로 2주 정도 아웃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아머노준까지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창의성을 올려줄 수 있는 게 백승호잖아요. 네. 맹성웅 부상 후에 임팩트가 좀 떨어졌던 모습을 기억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빌드업 혹은 공격 전술이 나와야 하는데 김진수가 지난 경기를 통해서 복귀를 했고 김문환 역시 부상에서 회복해서 이번 경기에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풀백이 돌아오는 만큼 측면적을 활용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북 축구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전북 이날 조규성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전방 쪽에서 무게감을 주지 못하면서 전북 특유의 파괴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돌아온 조규성이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송민규도 돌아올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전북은 모처럼 베스트 전력으로 경기를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FC는 지난 제주전에서 충격의 0대5 대패를 당했죠. 최근 4경기에서 3패입니다. 흐름이 좋지 않아요. 기회는 적지 않게 만들어내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어김없이 상대 카운터에 당하면서 무너집니다. 제주전도 0대1에서 쫓아가다가 두 번째 실점 내주고 확 무너졌거든요. 결국엔 수협은 넣어야 버틸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 최근 수협이 아쉬웠던 것은 좌우 불균형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날 주전 오른쪽 라인인 이광혁과 이용이 복귀할 공산이 큽니다. 이승우, 윤빛가람, 정동호 라인에 의존했던 수원FC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스 역시 상대 수비가 분산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노동건이 최근 판단이 좋지 않고 실수가 좀 생겼기 때문에 골키퍼 쪽 교체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연패를 끊는 게 수원FC의 당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맞대결 수원FC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은 절친 더비로 잘 알려졌었잖아요. 김상식 감독이 떠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전북은 김상식 감독이 떠나가 모두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드디어 홈이거든요. 확 달라진 팬들의 분위기가 선수들의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요. 수원FC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라는 점. 네. 양팀이 지난 2년 맞대결에서 첫 해는 수원FC가 2승 2무, 지난해는 전북이 3승. 그러니까 한쪽이 확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첫 경기 수협이 이겼다는 거는 수협 쪽으로 과연 갈 것이냐. 이 흐름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북에서는 공격의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승호가 역시 키플레이어고요. 수원FC는 가장 믿을 만한 스코어러 라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 분위기 면에서 전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전북 공격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 공격을 감당하기엔 수원FC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4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라고? 족구알이라고 하던데. 족구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